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보라입니다. 저의 스폰서님은 박한슬아 스폰서님이시고요. 스피치 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해 주신 그룹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스피치 준비를 위해서 찾아봤는데 제가 2023년 8월 23일에 매니저 패스를 처음 했고요. 대략 4개월 정도 만에 IMM이 됐었는데 그러고 2024년 1월에 지금처럼 이렇게 해강그룹 줌 미팅 때 IM 스피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VP가 되기까지 1년 6개월 이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PM을 처음 만나고 1년 정도는 제가 미용실을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투잡으로 병행을 하고 있었고 배워가는 단계로 인지하면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싶어서 2024년 9월에 과감히 샵을 정리를 했고, 그리고 나서 전업을 하고, 그때부터가 저는 PM 사업이 진짜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PM의 속도에 비해 조금은 느리게 보이는 저만의 속도였지만, 단 한 번도 PM이란 도구를 의심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이 안 들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근데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든든한 해강 그룹이 있었고 또 그룹장님들 그리고 스폰서님들이 함께 해주는 형제라인 사장님들 그리고 파트너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감 하나로 포기라는 단어는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사업에 집중을 더 해야 되는 시기에 지금 뱃속에 있는 애기한테 미안하지만 좀 계획이 없었던 임신이 사실 덜컥 되어버려서 임신 초기에 저 혼자서 좀 많이 우울한 시간을 몇 주 동안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12주 때까지 아무한테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행여나 파트너 사장님들이 저한테 미안해서 또는 제가 걱정이 돼서 후원 요청도 못할까 봐 이런 생각이 아무한테도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팀별 줌 미팅 때 정소진 그룹장님이 초대되셔서 강의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정소진 그룹장님의 임신 과정들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나누어 주셨는데 그때 제가 카메라를 끄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아닌 일을 스스로 내가 문제를 만들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 이후에 바로 이제 스라 스폰서님한테 먼저 임신 사실을 알리고 또 저희 스라 스폰서님 성격 다들 잘 아시죠?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거다. 애기 엄마들도 친해지면서 사업 전달도 하고 새로운 명단도 생길 거라면서 엄청 많은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생각이 완전히 전환이 됐었고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고,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스폰서님이 없었다면, 저는 좀 꽤나 오랜 시간을 방황을 했겠죠. 근데 이제 그룹장님들 덕분에 빠르게 그 시기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 같고, 달라진 거는 진짜 환경이지, 또 저의 꿈과 목표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오히려 임신이 생각의 전환으로 강력한 동기부여가 됐고, 그것이 Y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김승준 그룹장님께서 알려주신 정말 간절한 목표 적기를 실행을 했었고, 2월부터 5월의 목표를 조금 준비하면서 적어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한 번 승급을 반드시 해야겠다라고 이끌었던 강력한 동기는 함께 이제 직급 도전을 하고 계시는 신규 파트너 사장님이 다음 핀 직급 목표가 VP래요. 그래서 제가 더 빨리 가야겠더라고요. 제가 먼저 가야지 파트너 보고 또 먼저 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생각 하나로 계속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 그 외에도 이제 아침마다 스라 스폰서님께서 그 IBO 클럽 권경희 그룹장님 메시지를 늘 캡처해서 저희 피운방에 보내주셨거든요. 그때 가장 좀 와닿았던 카톡이 이제 겨우 코끼리 다리를 만졌을 뿐이다. 두 번은 없을 PM의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이 글에 20일 때까지도 절반이 남은 포인트를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될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진짜 잠들기 전까지 파트너분들 포인트 체크하고 또 탑쉐이프 기회 알리고 막 새벽까지도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나온 에너지 덕분에 20일 이후에 진짜 급격하게 막 매출이 뜨기 시작하는 걸 보고 너무 신기했어요. 이때 정말 많은 거절을 받았는데 거절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냥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낼 분들이 더 두렵다라는 생각밖에 없었고 진짜 단순히 포인트를 채울 명목이 아니라 기회를 전달하기 위해 진심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쉴 새 없이 연락을 돌리고 있는 저를 보면서 그간 나는 뭘 했지? 내가 정말 좀 느슨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스스로 반성하게도 됐었고
꼭 저한테만 주어진 기회인 것처럼 프로모션에 감사함으로 사업 전달도 훨씬 더 파워풀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탑쉐이프라는 강력한 도구가 또 한 번 기회가 있기 때문에 EVP 목표를 하고 있고, 그간 제가 직급에 너무 목이 말랐던 모양이에요. 어중간하게 뭔가 물을 먹은 기분이어서 한 번 더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조금 멈춰 있는 것 같은 기분에 힘드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누구나 본인의 임계점이 정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해냈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보고 조금이나마 용기를 더 얻으시고 자신감을 얻으시길 바라며 저희 스피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보라 사장님. 여러분 느끼셨나요? 윤보라 사장님 스피치에서 굉장히 단단하고 강함이 저는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정말 그 엄마는 위대하다, 엄마는 정말 강하다라는 걸 윤보라 사장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정말 그 태중의 아기가 생긴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복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가 복이 돼서 정말 좋은 리더감들이 우리 윤보라 사장님한테 정말 많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고요. 정말 출산 잘 하시고 끝까지 윤보라 사장님이 원하는 거 다 이루시길 어,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요. EVP 김지은 사장님 스피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EVP로 승급한 PM 사업가 김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헤이오브부 사장님이 제 스폰서님들이시고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제 선배였어요. 그래서 임혜정 사장님한테 온라인 건물주로 PM을 전달받아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한번 써봤는데 저는 일단 어릴 적부터 SNS를 좀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싸이월드,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즐겼고 20살이 되자마자 20살이 되자마자 온라인 쇼핑몰을 바로 운영해서 좀 매출을 그래도 억대 매출을 많이 냈었고요. 그로 인해서 많이 해외여행도 다니고 1년에 막 10번 이상씩 다니기도 했었어요. 감사하게도. 그러면서 이제 그때도 초기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 초기 시장의 가치를 조금씩 체감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팔로워도 많이 늘었었고 수익도 생기다 보니까 아, 시장을 먼저 본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쇼핑몰이 조금 질려 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인 스티커 사진기 사업을 또 했었는데 그때도 유행 딱 직전이었고 이제 인생 네컷 브랜드가 딱 하나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리모컨 막 스티커 사진기가 유행했을 때 빠르게 선점을 해서 이제 뭐 망원동, 행궁동 등등에 이제 막 내서 열심히 선점을 했는데 이게 대체품이 너무 많다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가서 뭐 돈을 벌자.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죠. 막 몇 천씩 찍히고 했는데 2년 뒤에 가게를 넘길 때 보니까 이제 월세도 안 나오는 수준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생각을 했어요. 이제 대체품이 없는 초기 시장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초기 시장을 다 선점한 걸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PM 사업을 전달받고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이제 읽었었어요. 5년 전에. 그래서 제가 오른쪽으로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5년 전부터 했는데 도대체 넘어가는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자영업을 시작해서 곱창집을 엽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되어보자. 자영업자지만 나도 백종원이 돼보자 싶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였지만 5시간밖에 오픈을 못했는데도 매출이 되게 잘 나왔어요. 근데 가게가 잘 될수록 제 몸이 완전 부셔지더라고요, 진짜. 맨날 체력은 바닥나고 기름에 데이고 온몸엔 맨날 파스를 붙여가면서 일을 했는데 열심히만 하면 나도 백종원이 될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노동소득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혜정 사장님이 저한테 이제 선물같이 다가왔던 PM이 제가 찾던 도구더라고요. 처음에는 혜정 사장님도 시작을 하셨던 상태에서 저한테 안내해 주신 게 아니라서 SP가 완벽하게 이해됐던 것도 아니었고 SP가 제대로 됐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건강을 지키면서 할 수 있고 제가 늘 찾던 대체 불가능한 초기 시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책을 읽고 시스템에 참여할수록 무지했던 제가 부끄러울 만큼 다단계에 다니는 인식이 제가 오히려 너무 편협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승급 도전을 계속했고 저는 11월에 시작을 해서 이제 IMM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계속 승급 도전을 해왔는데
할 때마다 항상 나도 갈 수 있을까? 항상 이 생각은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될까 말까 의심을 하기보다는 시스템을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시스템에 답이 있다는 거를 알았고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길 때마다 더 많이 강의를 듣고 더 많이 시스템에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혜정 사장님과 유찬 사장님을 스폰서를 완전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을 믿고 시스템 안에서 성장하면서 5월 달에는 부산까지 세미나를 가면서 핑계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계속 갔습니다. 그래서 미팅을 시스템 시간에 잡지 않으면서 항상 같은 강의인 것 같아도 다르고 그 안에 배움이 있다는 거를 좀 알았거든요. 계속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처음에는 일단 일주일에 한 30번의 줌 미팅을 잡아서 줌 미팅을 30번을 했는데도 클로징이 한 번도 안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 1년 걸릴 거 일주일 만에 거절당했네 하면서 긍정적으로 넘기려고 했어요. 뭐든 뭐 생각하기 나름이니까요. 그래서 거절당해서 그만했었더라면 저는 EVP라는 직급은 절대 못 갔겠죠. 그래서 거절은 하나도 안 무섭고 사실 지금은 제가 일하고 싶은 분이 다른 라인을 탈까 봐 그게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5월에는 정말 승급을 무조건 해야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실 뭐 IMM이나 VP 정도 직급 갈 때는 월 초부터 막 엄청나게 달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5월에는 진짜 초부터 미친 듯이 달렸는데 요가원도 갑자기 등록을 하지 않나. 요가원 가서도 PM을 전달하고 명상센터도 갑자기 막 갔는데 거기에서 막 밥을 해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사장님들이 막 어른들이. 그래서 거기도 갑자기 등록을 해버리고 당근 모임도 그런 거 하는 성격이 진짜 아닌데 걷기 모임을 막 나가서 걸으면서 막 전달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방장 언니랑 미팅을 하고 오프라인에서도 엄청 유통을 해가면서 이제 행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저도 항상 그리고 시크릿을 걸었었어요. 같이 일하고 싶은 파트너들을 구체화하면서 온라인으로 명단도 많이 파보고 남들 뭐 하고 사는지 진짜 관심도 없었는데 일이다 보니까 또 해야 되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시크릿 걸었더니 월 초에 절대 MM 라인이 안 나올 것 같았는데 거기서도 IMM 라인까지 나오면서 확장이 되더라고요. 저도 뭐 14개월 된 두 대 넣어도 안 아플 딸이 있어요. 제가 애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이제 어떤 선택을 할 때 돈 때문에 걱정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돈과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엄마가 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 핑계 저 핑계 대기에는 PM의 속도는 진짜 너무 빠르기 때문에 탑쉐이프도 나왔겠다. 누가 먼저 전달하느냐가 이제는 보이는 시장이니까요. 속도는 달라도 꾸준함이 있으면 안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PM 안에서는. 그래서 진짜 운 좋게 온라인 건물주를 만났고 혜정 사장님이랑 유창 사장님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첫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인데도 뭔가 해강 안에서 이렇게 클 수 있어서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요즘 엄청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전달해 주신 우리 해유 부부께 감사드리면서 평생 같이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지은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와, 그 얼굴 되게 예쁘고 여리여리 하시잖아요. 근데 굉장히 전투적인 것 같아요. 전투적이고, 와, 정말 이분들이 강단 있으시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5월을 뜨겁게 보냈기 때문에, 그러시면서 또 시스템에서 진짜 많이 봤거든요, 사장님. 그리고 또 스폰서 팔로우. 안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신 것 같아요. 스피치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 또한 동기부여 많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PT로 이제 승급하신 분들인데요. 이번 달에는 PT 승급자가 정말 많으셔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스피커는요. 조아랑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아랑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아, 어, 네, 안녕하세요. 뉴피티 조아랑 인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엄마와 함께 PM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번 달에 그러니까 모녀가 함께 승급하게 돼서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이 모든 게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엄마랑 이제 팀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이루어낸 결과여서 정말 더 기쁘고 더 값진 것 같아요. 제가 2023년 9월에 한국에 이제 컴백을 해서 엄마의 권유로 PM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는데, PM 사업은 그러니까 2024년 초월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미국에서 프리랜서 사진 작가로 일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네트워크라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개인주의 문화권을 살다 와서 보다 보니까 이런 문화나 정서 차이, 그리고 네트워크라는 사업 자체가 아예 처음이어서 진짜 초반에 많이 부딪히고 경험하면서 사업을 해나갔어요. 한국에 처음 들어와서 이제 인맥도 없으니까 이제 PM 사업을 전달해야 되는데 인맥이 없으니까 다 콜드 컨택으로 전단지 가지고 액티바이즈 가지고 데모백 가지고 나가가지고 이제 가게 돌면서 홍보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러면 너 유학 갔다 와서 왜 다단계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로 상처받는 일도 많았고 좀 불편한 그런 상황들이 많았었는데 PM 사업을 제가 처음 2024년 2월 시작해서 이제 몇 개월 정도 해보니까 한 가지 좀 마음의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아, 이 사업은 음, 연애처럼 해야 되는구나. 너무 이렇게 들이대고 당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당기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는 그런 밀당으로 이제 소비자분들 관리도 하고 그분들을 또 사업으로 끌어들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해강그룹 안에서 이제 제가 열심히 배우고 시스템 참여하고 보면서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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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감사했던 게 어, 이제 항상 솔선수범 하시는 이제 그룹장님들 보면서 제가 사업자 마인드도 많이 배우기도 했지만 한 사람으로서 제가 또 인격적으로 좀 성장하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번 달에 이제 PT 마감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게 처음에 내가 이 사업을 연애처럼 하는 마음이었는데 연애가 아니라 좀 엄마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서해나 그룹장님이 제 스폰서님이신데, 그룹장님이 항상 저를 기다려주시고, 또, 음,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너무 좀 강력하게 이렇게 리드해주셔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인내심을 가지고 내가 내 사람을 품어야 하는 일이구나. 저는 그랬고, 그런데 아직 제가 결혼도,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없다 보니까 그 엄마의 마음을 갖기가 조금은 좀 벅차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천만다행인 게 이 너무 든든하고 이런 감동적인 해강 그룹 그리고 그룹장님들 가이드 덕분에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또 사업적으로도 성장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이번 달에 EVP로 마감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번 달 마지막 주 여의도 세미나에서 원경희 그룹장님이 이 포인트에서 이제 조금만 더 하면 PT 갈 수 있다고 좀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저는 그 포인트에서 사실 긴가민가 했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와서도 할 수 있나 했었는데 다음날 이제 아침부터 포인트 체크하고 사장님들이랑 소통하고 하면서 포인트가 점점 올라가는 거 보면서 그냥 끝까지 피 터지게 하자. 그래서 이제 전에 오토십 하셨던 분들부터 이제 기존 회원님들 마지막 주간에 이제 액티 프로모, 갤림피 프로모 진짜 그때 남은 6일 정말 끈질기게 좀 PT 마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필요한 말씀 어떻게 알고 항상 필요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제 강력하게 푸시해 주시는 저희 그룹장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여의도 본사 강의나 뭐 MG쌤이나 해강 랠리 그리고 원데이 세미나 이렇게 너무 고퀄리티의 이런 세미나 준비해 주시는 그룹장님들 그리고 함께 사업해 주시는 사업자 사장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PT 처음에 사업하고 할 때 PT만 되면 천천히 좀 해야지 그런 사실 마음이 있었는데 PT를 딱 하고 보니까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그런 마음이 있고 함께 항상 사업 저랑 해주시고 저 믿어주시고 소통해주시는 제 사업자 파트너님들 그리고 저희 엄마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의 사랑과 성공을 위해서 제가 더 발전하고 성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아라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결혼도 안 했고, 아기도 없는데, PT가 되셨다니 더 대단하게 느껴지십니다, 진짜. 그리고 또 뭔가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게 뭔지 깊이 깨닫고, 그걸 또 극복하시고, 또 배우려고 노력하시는 그 모습이 앞으로 진짜 조아랑 사장이 PT가 시작이 돼서 더 크게 성장하실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스피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스피커는요, 우리 임혜정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와주세요. 네, 화면 공유 먼저 할게요. 네, 지금 화면이 안 보이시죠? 네, 안 보여요. 어, 준비를 다 해놨는데, 인터넷이 느리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PT 임혜정입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어릴 때부터 저 사업을, 이제 19살 때부터 저는 사업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쇼핑몰 하고 남편 만나가지고 이제 공동구매랑 브랜드 사업까지 해왔었는데, 어릴 때부터 저는 이제 제 사업을 해오면서 늘 뭔가 엄청난 준비를 하고 이렇게 딱 시작을 해본 적은 없었고요. 그냥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해보자. 일단은 부딪혀보고, 일단은 일을 벌려보자.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시작하고 나면은 일단 뭐 될 때까지 해봐야지. 이렇게 하는 마인드로 되게 열심히 또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업을 그렇게 시작했던 것처럼 모든 거를 정리를 하고 또 결단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던 부부 사업인 PM 사업도 시작했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뭐될 때까지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진짜 기회를 안고 앞만 보고 달렸어요. 그렇게 7개월 달리니까 5월에 이제 PT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저희 부부의 직급을 가는 속도 때문에 명단이 많아서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조금 이게 제가 네트워크로 이렇게 함으로써 제가 너무 잘해서 이렇게 막 그런다는 생각은 안 했었고, 아, 명단이 좀 있으니까 남들보다 좀 빠른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조차도 좀 했었거든요. 물론 저도 인스타 팔로워가 원래 좀 있었고, 쇼핑몰이나 이렇게 공동구매나 또 브랜드 사업을 하면서 쌓아왔던 고객층이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이제 그런 기존 고객들 덕분에 초반에 이제 이거에 대해 초반에 좀 도움이 되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딱 IMM 그리고 VP 딱 그때까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PM 시작하고 딱 두세 달 동안은 정말 그 온라인 건물주 모집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명단으로 줌 미팅을 4개, 5개씩 이렇게 좀 쳐내면서 명단을 거의 다 털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저도 열심히 콘텐츠를 찍어서 올려야지만 문의가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 오고 있는 상태고, 거기다가 이제 기존에 있던 고객들은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빠져나가시더라고요. 빠져나가는 중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여전히 명단이 많아서 제가 지금 직급 도전을 하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함께 달려주고 있고, 또 함께 직급을 도전하고 있는 감사한 파트너 사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정말 꾸준하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직급 도전을 제가 계속 하고 있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처음이기 때문에 해강그룹 이 시스템을 진짜 최대한 성실하게 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곳은 아무리 멀어도 좀 참여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배우고 또 흡수하려고 했고, 진짜 사소한 거라도 궁금한 게 생기거나 이렇게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진짜 밤 늦은 시간이어도 통화 되냐, 전화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스폰서 사장님들, 오이부부 스폰서 사장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엄청나게 소통을 하려고 했고, 저도 그렇게 배우고 또 알게 되는 것들을 제 파트너 사장님들이랑 또 똑같이 진짜 애인이랑 소통하듯이 밀착해서 소통을 했거든요. 그 에너지가 또 모이고 모여서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동반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인드랑 이런 행동이랑 이런 액션이 없었으면은 아무리 제가 온라인 경험과 명단이 많고 그래도 저는 절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난주에 권경희 그룹장님께서 IBO 클럽 줌 미팅 때 짧게 PT 이제 소감 스피치를 시켜주시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임계점이 없었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이번에 없었어요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막 거만해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자신이 있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임계점이 없었다고 대답한 건 아니었고 PT를 도전하던 5월에는 없었어요. 대신에 저는 3월에 부부 사업이잖아요. 이제 유찬 사장님이 VP 도전을 하고 제 거로 EVP, 이제 제 거는 EVP를 도전을 할 때 그때 저는 임계점이 3월 1일 딱 시작하자마자 있었거든요. 목표를 설정하고 달리는데 3월 1일부터 이게 될까? 계속 VP에 머물러 있었으니까 이게 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포인트도 진짜 그 사이트가 오류가 날 정도로 엄청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불안해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박유찬 사장님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라. 그리고 되지 왜 안 돼? 옆에서 이렇게 좀 많이 그래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잠재의식을 된다, 될 거다 이렇게 딱 보고 진짜 끌어당김을 미친 듯이 했어요. 이렇게 인스타 통해서도 SNS 통해서도 끌어당김을 계속하고 파트너 사장님들도 계속해서 저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복제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끌어당김을 하니까 진짜 파트너들부터 신규 문의까지 이렇게 모든 게 한 번에 끌려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EVP 마감을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빠르게 하고 가족 여행을 좀 떠날 수가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이게 되네? 하는 게 되게 크게 다가왔고, 그때 좀 확실하게 느꼈던 거는 PM은 진짜 하는 만큼 끝까지 하면은 되는구나. 하는 사람만 되는 거구나. 이런 거를 좀 임계점을 그때 확 넘었었던 것 같고요. 그걸 넘고 나니까 다음부터는 좀 PM에 대한 확신이 좀 더 강하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월에 PT를 도전할 때는 불안하고 이런 마음이 진짜 없었고요. 되려나, 막 될까? 이런 생각도 진짜 안 하고 딱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PM 사이트는 이제 오류가 또 걸릴 때까지 수시로 들어가서 보기는 했지만, 진짜 무조건 된다, 이런 마인드로 했기 때문에 임계점이 진짜 없었다, 이렇기보다는 진짜 느낄 틈도 없이 좀 앞만 보고 마감을 달려서 그런 게 아닐까 좀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편 이제 박유찬 사장님과 저는 같은 집에서 계속 붙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잠자는 시간 빼고는 눈 뜨자마자 자기 전까지 PM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밤마다 이제 마주보고 앉아서 로드맵을 계속 그려요. 그리면서 되게 설레어 하거든요. 되게 설레이면서 그려요. 될 것처럼. 그러고 이거를 맨날 맨날 하거든요. 3월부터. 근데 이제 박한슬아 그룹장님께서 저희 부부가 PM을 되게 즐기면서 하는 게 눈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정말 박유찬 사장님과 저는 PM을 되게 즐겁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또 확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즐기면서 사업을 하니까 안 될 것도 없지, 막 이런 생각으로 되게 즐겁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PM을 통해서 생각보다 좀 빨리, 그리고 또 생각보다 크게 변화된 사람이라고 저는 제 자신이 좀 요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해광그룹이 있고, 또 팀이 있고, 스폰서 사장님들이 있고, 또 파트너 사장님들이 계시기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되어 있잖아요, 모든 게. 그래서 제가 행동을 하고, 액션만 꾸준히 열심히 하면은 안 될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앞으로 PM으로 이루고 싶은 게 진짜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계속 직급 도전을 또 할 거기 때문에 분명히 앞으로 지금처럼 즐겁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임대점들이 무수히 많이 오겠지만 저는 이제 생각하지 않고 한 번 넘어봤고 두 번 넘어봤잖아요. 그래서 언젠간 넘어가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냥 지금처럼 되게 재미있고 설레하면서 그리고 또 되게 진심으로 또 겸손하게 PM 사업을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임혜정 사장님 스피치를 듣는데 굉장히 그 강력한 에너지가 막 느껴졌거든요. 그 스피치 하시면서.
제가 최근에 저의 그 비즈니스가 굉장히 그 흐름이 바뀌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책 때문이었거든요. 해빙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되게 많이 바뀌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에너지와 그 운 중 그 어떤 게 더 먼저일 것 같냐? 돈하고 에너지 중 어떤 게 더 먼저일 것 같냐? 그 책에 나오길 에너지가 먼저라고 하더라고요. 된다는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될 만한 일들, 그런 일들이 생겨서 나한테 돈이 들어온다는 그 책의 내용이었는데 오늘 임혜정 사장님의 그 스피치를 들으면서 그 어쨌든 그 마기찬 사장님 옆에서 될 거야 막 이렇게 확신해 주셨잖아요. 그 된다는 에너지로 그걸 믿고 이렇게 EVP PT를 해내셨기 때문에 그 강력한 에너지가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전달이 되고 그래서 많은 좋은 분들이 막 신규 분들이 많이 유입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좋은 에너지로 또 이렇게 스피치 해주신 우리 임혜정 사장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스피커는요, 우리 PT 박인혜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화면 공유 좀 하겠습니다. 화면 혹시 보이실까요? 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독일 PM 박인혜입니다. 네, 저희 스폰서님은, 호스트 권민서 스폰서님 되시고, 저희 상위 그룹장님은 김정현 그룹장님 되십니다. 네, 저는, 5월은요, 그, 끊임없이 아이비오 클럽에서, 아이비오 클럽뿐만 아니라 직대 창출에 이제 포커스를 맞췄지만, 일단 5월에 이제 목표한 바가 있으니, 최라인 내 숙제부터 빨리 끝내고 확장에 힘써보자라는 마음가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잘게 수정해서, 한 달을 기준으로 또 일주일 단위에서 또 하루 단위로 목표를 쪼개서 포인트도 막 계산을 해보면서 내가 이걸 못하면 집에 안 들어가야지라는 마음으로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는 아이브유 클럽에서 집중했던 그 신규 창출로 4월에 예열하면서 만든 신규와 추가 신규 명단에 더 포커스를 맞췄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는 신규들의 명단 확장. 그리고 세 번째 주는 그 명단과 기존 파트너들에 대한 명단 확장에 포커스를 좀 맞췄습니다. 그런데 수월하게만 갈 줄 알았던 PT가 그동안 해왔던 것보다 더 어렵게 느껴질 때, 그때가 딱,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전부터 달려왔던 준비했던 5월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될까라는 그 의심이 한번 들기 시작하니까 현재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 여기서 왜 임계점을 내가 못 넘고 있는지, 내가 뭐 어떤 게 부족한지 끊임없이 들여다보니까 자신감이 점점 없어지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막 액션하는 거 올렸는데 뭔가 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그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인 동기 저하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오는 부담감, 여러 가지 그 눈에 보일 듯, 닿을 듯, 말 듯한데 포기는 절대 못 하겠고 물러설 곳이 없었을 때 앞을 나아가야 되는 그 심정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주쯤에 사실 이제 막 달리고 있을 때 이상하리만큼 약속이 계속 캔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안감이 엄습해오고 가려고 하면 캔슬, 미팅을 다 준비했는데 캔슬 이렇게 되면서 이때 너무 이제 자신감이 조금 내려가고 있을 때 어, 제주에서 나와서 광주에서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외국 친구인데 8년 전에 사귀었던 그 인도네시아 친구가 한국에 놀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한테 다짜고짜 내가 하는 일에 관심 있지 않냐? 인스타에서 보지 않았어? 나 하는 일로 돈 많이 벌 수 있게 해줄 수 있어. 도와줄 수 있어. 나 건강 기능식품 유통하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친구가 관심이 있어 하길래 그날로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짐을 싸서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불안했죠. 왜냐하면 그동안 잡혔던 미팅이 그 취소가 된 상태였고 거기에서 확실치 않은 100%가 아닌 이 미팅을 가기에는 약간 위험 부담이 있었지만 그래도 갔습니다. 목표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서
그러니까 무조건 액티 타먹이고 이 친구들이 뿌링클을 먹고 싶다고 하는데 데려가서 뿌링클 먹기 전에 액티를 막 열심히 타주면서 사업 설명 막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가입이 됐고 당장의 매출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그 매출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걸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 사업에 대한 걸 어필을 하고 다시 돌아갔을 때 줌 미팅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더 간절했던 거는 이제 이분들이 한국인 분들을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국말은 통하는데 100% 원활하진 않지만 저는 이제 더 중요했던 건 이분들을 알고 있는, 이 인프라를 알고 있는 이 가이드와 소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드 분한테 여행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다녀간 여행사 해서 그 가이드 분의 전화번호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다짜고짜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만나뵐 수 있냐 했더니 이분들의 여행 그 뭐지 이제 홍대 쪽에서 가이드가 이제 끝나면 출발해야 되니 10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10분 그 뵈려고 찾아가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죄송해요. 그런데 딱 10분 이야기를 하는데 그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 게 그 나오는데 약간 수치심과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안 들어간 게 느껴졌어요. 제 이야기가. 그래서 그때 그거 이제 문을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나오는데 너무 이제 상실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그래도 그 10분을 스피치 하니까 이렇게 연락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연락 온 분을 잡고 거기에다 대놓고 이제 막 전화로 소통을 해서 어떻게든 이 그 자신감으로 피치를 하면서 만나야 된다. 날 만나서 내가 이게 어떤 기회를 줄 줄 알고 이제 이렇게 거절을 하시냐 하면서 이제 막 전달을 했더니 이제 미팅이 잡혔던 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국장님이 항상 이야기하신 오란 곳은 없어도 갈 곳은 많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급하니까 막 이렇게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은 일주일 동안은 저는 진짜 피가 말린다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남들은 어떻게 보면 피트를 좀 수월하게 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는 꾸역꾸역 갈까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던 그 한 주였거든요. 그런데 이때 마음이 불안해 와서 더 이제 시스템에 참여하려고 하고 더 스폰서님들, 더 그룹장님들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 보면서 에너지 얻고 이때 저희가 눈물의 소국이라고 하는데 뭔가 한 4일 정도 남겨놓고 될까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 이제 정영 그룹장님께서 소고기를 사주면서 서로 포기는 하지 않았는데 뭔가 위로의 소고기가 되기가 싫은 거예요. 이때가 이걸 내가 먹고 그래 위로를 받고 여기서 뭔가 멈출 것인가? 내가 이걸로 더 힘내서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밥을 얻어먹고 다시 해내보기로 진짜 더 있는 힘을 짜내보기로 이제 마음 먹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시스템에 갔는데 사실 이때 마음이 불안하면 뭔가 명단을 더 만나러 가게 되고 미팅을 만나러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시스템에 갔던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런데 그룹장님들을 보자마자 막 이렇게 안도감도 생기면서 안정감이 생기면서 뭔가 눈물을 너무 흘렸던 것 같아요, 이날. 그래서 그 모습이 조금 창피하기도 했어요, 저는 솔직히. 그러려고 간 게 아니었는데 그냥 이제 내 그 현 상황을 들키고만 온 것 같아서 조금 이때 마음이 좀 좋지 않았고요. 근데 밥 먹으면서도 계속 그리고 정말 눈물을 이때 계속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장님들에게 그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받고 말씀은 저에게 뭐 PT에 대한 그런 어떤 뭐 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보다 그냥 따뜻하게 손 잡아주시고 묵묵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눈빛으로 응원해 주시고 했던 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아이엠 팩토리 갔을 때도 그 황다현 그룹장님께서 쫓아 나오셔가지고 저 집에 간다고 할 때 손 잡아주셨던 거. 그 박한슬아 그룹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밑에까지 쫓아와서 응원해 주셨던 거. 그래서 그룹장님들께서 어, 엄청나게 이제 그 응원을 해주셨어요. 그 스폰서님들도 오셔가지고 그래서 정말 그래서 정서진 그룹장님께서
왜 이렇게 PT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임계점이 지금 현 시점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더 나아갈 수 있고, 내 임계점 여기가 아니고, 난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인데, 여기에서 멈추면 그냥 그게 인정을 하게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PT가 꼭 되고 싶어요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이제 그 청소년 그룹장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던 이유는 제 마음을 조금 편하게 먹으라고 그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근데 이게 또 위로가 돼서 그 다음날 제가 이제 한 3일 정도 남겨놨을 때 거예요. 3일, 4일 정도? 근데 너무 이제 막 지치는 거예요. 그냥 진짜 놓고 싶고 막 그랬어요, 솔직히. 뭔가 쉽게 당연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갈 줄 알았던 게 너무 이제 힘들게 가다 보니까 내려놓고 싶었는데 그날은 하루를 내려놓고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루 반나절 그때 막 뛰기 한 명이라도 더 만나기 이제 바쁜 시간이었는데 그냥 내려와서 이렇게 좀 내려놓고 나니까 내가 이제 이 부분을 컨트롤해야 되고, 막 이제 생각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눈 뜨자마자 바로 전투 쪽으로 나갔어요, 다시. 그렇게 해서, 무조건 나는 해야 돼! 라는 마음으로 막 뛰었더니, 그렇게 해서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PT가 사실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들과 이때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 이때 마감이 되기 전인데,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근데 조금 화기애애했어요. 무조건 이제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무리를 짓다 보니까, 사장님들과 밥을 먹으면서, 또 파트너 사장님들이 응원을 주시고, 또 이제 다른 그 춘천에서도 저에게 이제 응원의 메시지를 주시고 해서, 이제 됐다. 그 마음이 됐다라는 마음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마무리해서 이제 저는 솔직히 해강그룹의 그룹장님들의 그 응원과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의 그 같이 먹었던 우리가 밥심이라고 하죠. 그런 시간들이 모여서 저는 PT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스폰서님들이 주신 사랑. 그래서 저는 사실 네. 해강에서 이제 다른 분들 다 이야기하시지만 저는 정말로 해강에서 몸소 받은 그 정신과 사랑, 그게 저는 제가 PT가 되는 가장 큰 이유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거를 붙잡지 않았으면 해강의 시스템과 해강의 그룹자님들, 스폰서님들 그걸 붙잡지 않았으면 저는 이게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강에서 앞으로 저에게 또 이제 제가 더 나아가겠지만 그때 해강에서 몸소 받은 정신과 사랑 그것을 고스란히 내리는 사업자가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네,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울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이내 사장님의 스폰서로서 왜 오는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고, 진짜 하늘이 그 시험이라도 하듯이 정말 많은 일들이 많았는데, 이내 사장님의 그 꿋꿋한 정신력, PT가 반드시 될 거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진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내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인혜 사장님이기 때문에 됐다. 그리고 이니 사장님 보면은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되게 실감 났거든요. 진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모든 형제 라인, 스폰 사장님들, 그룹장님들이 다 간절하게 모두가 다 이내 사장님의 PT를 응원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스피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김소라 사장님 모실게요. PT 김소라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스피치 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일까요? 지금 화면 보일까요, 혹시? 네,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 PT 김소라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마음입니다. 제가 오늘 스피치를 짧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이제 저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그동안 많이 사실 들으셨을 것 같아서 얘기하지 않은 부분을 제가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저는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PM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주변에 가까운 분들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박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인플루언서까지 하고 나서 결국 하는 게 다단계나 네트워크 마케팅이냐 하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진짜 도대체 왜 하냐고. 그리고 심지어 저의 스폰서인 이제 오유 부부, 네, 유경 스폰서님이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언니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고. 언니를 진짜 가슴 뛰게 하는 게 뭐냐고. 그런 걸 물어봤는데 사실 뭐 갖고 싶은 걸 생각해 보라고 했었는데 제가 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생각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뭐 차, 집, 명품 이런 것도 좋고 뭐 사실 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태민이가 커서 하고 싶은 거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너무 좋지만요. 그건 사실 보통 부모들의 다 공통적인 니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제가 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는 항상 최고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성장이 멈추는 걸 싫어하고 성장하고 싶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국에서 과학의 연구 분야는 지금 퇴보하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이제 명예가 있는 직업이지만 남부러울 곳 없다고 말을 하지만 그 퇴보를 거슬러서 최고가 될 만큼 저는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4년 동안 연구를 했지만. 그런 분들도 물론 있겠죠. 그래서 제 분야에서 제가 최고가 되고 이제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해외에 가서 포스터 닥터를 하고 돌아와서 교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럼 저희 부모님이 아이를 봐줘야 하고 부모님의 건강과 맞바꿔야 하고 교수 자리를 가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의 희생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지금도 사실 최고가 되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원하던 그 길을 따라갔을 때는 제 명예가 드높아질지는 모르겠지만 가족들의 삶은 여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여전히 순수 과학이랑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분들이 존경스럽고 존경을 표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잘 살고 싶었어요. 가족들을 희생시키지 않고 제 능력으로 잘 살고 싶어서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지금 뭐 이런 성장이 저를 좀 설레게 한다라는 말을 했었고요. 저를 조금 설명을 하면 이걸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시작을 두려워하진 않는 사람입니다. 시작은 쉽게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보고 결과치가 좋지 않으면 또 포기도 잘 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제 인생을 의존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살다가 제가 나름 이제 사회에서 어느 정도 성취감이 있었는데 육아는 또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제가 아기를 낳고 이제 일을 병행하는 워킹맘이 돼 보니까요. 세상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너무 몸이 아팠고 좀 지독하게 육아가 외로웠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이렇게 육아로 친해졌어요, 처음에. 오유 부부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언니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언니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 도구를 내가 안다. 한번 알아볼래? 제가 그 시기가 아니었다면 그 말이 들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 한번 잡아보자. 한번 알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육아를 하면서 이렇게 엉엉 울면서 했던 시절의 모습을 제가 가지고 와봤고요. 그 시기에 만났던 오이 부부가 제 눈에는 너무 멋있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고요. 저는, 제가 사실 최근에 이렇게 5월 초, 4월 말이었던 것 같아요. 미팅을 갔다 오면서, 어, 되게 잘할 것 같은 저랑 에너지가 같은 파트너를 만났거든요. 그 파트너를 만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 운전을 하고 1시간 반 정도 밤에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계속 울면서 돌아왔어요. 차 안에서. 차 안에서 계속 울면서 돌아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좀 의아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먹고 살기 힘들진 않거든요. 남편도 잘 벌고, 뭐, 집도 있고, 나름. 뭐 먹고 살기 힘든지 아는데 저는 왜 이 PM 사업이 왜 이렇게 간절할까? 왜 이렇게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이렇게 간절해서 이렇게 열심히 할까? 그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의 남편과 저희 엄마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저한테는 큰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저희 남편은요, 사실 지금 이제 남부를 거 없는 대기업의 이제 과장
차장인데요. 이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가난이 두려워서 그리고 좋은 아빠가 너무나 되고 싶어서 본인에게 일절 투자하지 않고 쓰지 않고 본인을 아끼고 쪼개고 이제 자기를 쪼아서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하는 일을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싫어하면서도 너무나 매일매일 성실하게 열심히 살던 사람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 저 사람을 한 번쯤은 돈 걱정 없게 살게 해주고 싶다. 그게 제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친정 엄마가 20대 초반에 저를 낳으셔서 이제 20대를 저를 위해 다 바치셨는데, 제가 어릴 때 생각나는 저희 엄마의 모습은요, 지갑은 항상 비어 있었고, 그리고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저한테 책을 사라고 돈을 쥐어줘서 보내셨고, 모든 보험을 해지시키면서 저를 공부를 시키셨어요. 저는 그게 어릴 때는 몰랐어요. 그게 어떤 건지. 커서 엄마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엄마가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포기했던 이 젊음을 보상할 수 있는 장녀가 되고 싶어요. 너무 간절하게. 그런데 제가 하는 일로는 그게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 친구 중에, 친한 친구 중에 제 이 사업을 처음에 같이 시작한 친구가, 혼자서 아이를 키워요. 어, 지금 센터에 들어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 사업을 시작하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라야, 나는 이 일이 너무 무서워. 지금도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는데 많은 걸 잃을까 봐 걱정된다라는 말을 했을 때 제가 너무 아끼는 사람이고 이 사업을 해서 제가 이게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너무 확실히 봤기 때문에 이 말을 했습니다. 친구야, 세상에서 돈 없이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백 하나 없이 사회에 내보내는 것보다 무서운 건 없다. 나는 그걸 너무 잘한다. 너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다. 나를 믿고 같이 가자. 그 말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직급을 도전했던 걸 이제 어떻게 액션을 했는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사실은 제 스케줄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1월, 2월, 4월, 5월, 6월 스케줄러인데 여기 써져 있는 게 다 미팅 일정이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딱 6개월만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그만하겠다라고 가족들에게 말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6개월 정도는 투자해볼 만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열심히 정도를 따져봤을 때 저희 이제 해강그룹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제가 시스템에 나가보니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저는 마이스토리를 전부 다 봤어요. 유튜브를 검색해서 해강그룹 마이스토리를 전부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 사람보다는 내가 열심히 하자. 그 누구보다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래야 후회는 없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미팅을 잡고 또 잡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사실 이게 뭐 이렇게 미팅이 많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못해도 적게는 3개, 5개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미팅을 잡았는데요. 이번에 이제 마지막 시스템에 제가 강의를 하러 갔을 때 지난달에 정소진 그룹장님이 제 스케줄러를 보고 제가 스케줄러를 보여드리면서 저 너무너무 PT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을까요? 하더니 스케줄러를 찍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하는 확신을 얻는 좀 본인은 아니셨겠지만 저한테 좀 확신을 주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한번 말일까지 달려보자라는 마음을 가졌고 제가 사실 5월 초에 저의 파트너 사장님들이 대부분 아기 엄마시어서 5월 초가 저희 빨간 날이 좀 길었잖아요. 그러면서 대부분 조금 힘이 빠지셨나 봐요. 힘드셔서 육아에 지치셔가지고. 그래서 조금 제가 5월 중반에 저 혼자 막 열심히 미팅을 하다가 강의 2번을 하고 제가 목이 이제 쉬면서 성대결절 초기라는 진단을 받고 좀 좌절을 했었어요, 살짝. 그때 이제 제가 부산 강의를 갔을 때 변아른 그룹장님께서 그 말을 해주셨거든요. 저한테 성대결절 오면 PT 간다. 그러셔서 제가, 아,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액션을 했냐면, 일단 등원을 제가 시켜야 되기 때문에 등원길에 들리는 가게들의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파리바게트, 뭐 그리고 가는 길에 이제 세탁소도 있고 미용실도 있거든요. 이동 중에는 무조건 강의를 들었고, 인사를 하고 다니면서 안면을 텄어요. 사실 아기랑 같이 인사하면 다들 되게 반겨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다녔고요. 그리고 낮에 황금 타이밍에는 무조건 신규 컨택, 연락, 전화, SNS 업로드 위주로 했고요. 밤에 모두가 애기
나서 이제 잘 타이밍에는 연락을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컨텐츠 기획하고 강의 준비하고 전략을 짜고 택배 이제 보내야 될 거 택배 싸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로 보냈고요. 그리고 하원길에 유모차 밀고 일부러 이제 데몬백이랑 샘플링백이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이제 동네 콜들을 한 바퀴 돌고 이제 등원 하원을 하러 갔었어요. 이제 저녁에 미팅이 없을 때는요. 그래서 이제 유모차 끌고 오면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좀 덜 거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네 그렇게 콜들을 이제 돌았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유통도 많이 했고요. 이제 파트너들 소통은 그달의 직급 목표로 하는 파트너들이랑은 진짜 새로 생긴 남친처럼 매일매일 소통해요. 전화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직급을 같이 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핵심은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자였는데 제가 그 EVP 직급에 가고 나서 IBO 클럽에 초대되고 나서 거기서 IBO 클럽 활동 원칙이라고 올려주셨는데 하루에 10통 전화하기, 뭐 3건의 STP를 하기가 있었는데 어, 제가 이거는 힘들다고 생각했던 걸 다른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떡해요? 저 그거보단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5통 전화하자. 5번 STP 하자. 그렇게 목표를 해서 했어요. 그렇게 해야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했다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목이 쉰 것 같지만 네, 그렇게 액션을 했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저 스폰서분들, 오유 부부 스폰서분들이나 저희 팀에 있는 이제 해유 부부 분들이나 이렇게 보면 되게 세련되고 되게 이제 쿨하고 박한슬아 그룹장님도 되게 쿨하시고 멋지게 이렇게 직급을 가시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되게 많이 울면서 울면서 다니거든요. 그래서 멋지지 않고 뭔가 촌스러운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간절하게 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거 소리가 좀 날 수는 있는데 이제 제가 포커스, 그래서 액션을 이번 달에 PT를 갈 때 포커스를 했던 걸 말씀드리면, 저는 이 분야의 초보잖아요. 초보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초대하라는 말씀을 하나같이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초대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제가 해강 랠리 처음 참석했을 때부터 초대상 받았거든요. 그 이후에도 이렇게 리스트 올라온 거 보시면 제가 제일 열심히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참여 초대에 무조건 집중하자. 그래서 초대를 귀찮을 때까지 했고요. 잊을만 하면 연락해서 초대했고요. 여기 아마 들어와서 듣고 있는 친구일 텐데 그 친구는 제가 MG세미나 매번 자리를 마련해놨어요. 돈을 미리 내놓고 꼭 기다리고 있어. 당일까지도 기다리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안 오다가 이번에 해강랠리 오고 나서 열심히 사업을 진행해서 지난달에 승급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요. 그달에 상위 스폰서분들의 스폰서링을 매달 놓치지 않고 받기 위해서 제가 되게 귀찮게 해요. 귀찮게 하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했고 이제 변화른 그룹장님이 선대결절로 PT 간다고 해서 제가 그럼 이번 달에 마지막 주에 제가 달려서 PT를 가보겠다. 그때 제가 이렇게 지금보다 목소리가 좀 안 좋긴 했는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서 어떻게든 미팅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도전을 마지막 주에 저는 포인트가 다 떴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사업 9개월 차에 1차 목표였던 PT를 달성했는데요. 가장 의미가 있는 건 사실 시끄럽죠. 파트너분들이 너무 동반 승급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너무 가장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이게 제가 PT 달성한 것보다 더 제가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PT 달성을 마지막 날에 했는데 사실 제 이제 지혜라는 제 파트너 사장님이 그 전에 한참 전에 여유롭게 VP 마감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PT 마감을 하고 있으니까 죄송해요. 안 울려고 했는데 하고 있으니까 마지막 날까지 같이 미팅 달려주는 너무 그래서 그 에너지로 제가 포기하지 않고 달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제가 이렇게 달성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본보기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팀에서 너무
앞서서 이제 잘 해주고 있는 저희 스폰서 분들이 앞길을 다 보여주시잖아요. 된다는 걸 비전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면 된다라는 믿음은 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제 열정을 태울 수 있었습니다. 제 열정을 태우고 저를 이제 옆에서 이렇게 무너뜨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당당하게 내가 보여줄게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저의 스폰서 분들이 그리고 저희 시스템에 있는 분들이 그 비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직대 창출이라는 말을 박한살 그룹장님한테 사업 시작할 때부터 들었거든요. 그래서 직대 창출을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VP 때부터 700만 원이 넘는 커미션을 받았고요. 사실 PT 커미션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대를 많이 창출하다 보면 이제 사업을 하면서 진짜로 이게 되는 사업이라는 걸 제가 사실 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는 이제 이런 뭐 돈에 대해서 뭐 이루고 싶은 건 크게 있진 않아요. 그런데 좋은 집에는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 저의 동기인 저희 남편이 한강뷰 집에 너무 살고 싶어 하거든요. 저희 집이 한강뷰 끄트머리에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바로 트리마제가 보여요. 근데 제가 PT가 되고 나서 저희 남편이 우리 한 2년 뒤에는 저 트리마제에 살 수 있겠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살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CL이 돼서 포르쉐를 타는 게 저의 목표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를 제일 가슴 뛰게 하는 거는 이 PM 글로벌 무대에서 CL로 스피치를 하는 모습이 제일 제 가슴을 벌렁거리게 했던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제 목표이고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먼저 가는 길을 닦아주시는 해강그룹 사장님들, 스폰서님들께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소라 사장님 항상 그룹에도 정말 많은 걸 내어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뒤에서 본인의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부단히 노력하시고 애쓰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뭔가 마음이 울컥해지는 것 같아요. 모든 해강그룹의 모든 분들이 저 똑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의 그 열정과 그 노력에 진심으로 박수 드리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피날레를 장식해 주실 분이시죠? 네, 김정현 그룹장님 모시겠습니다. SPT 김정현 그룹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실까요?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해강이 키운 딸, 뉴 SPT 김정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앞에서 눈물 참느라 진짜 혼났어요. 네. 너무 공감이 되고 그런 마음이어가지고 우선 승급하신 분들 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SP는 뭔가 이제 행동량이나 액션량만으로만은 갈 수 없는 그런 그 이상의 무언가가 이제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는 그냥 해방이라서라는 말밖에는 안 떠오르더라고요. 예. 저를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냥 잠시 짧게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는 오랜 시간 이제 자영업을 하면서 제가 몸도 마음도 많이 이제 지쳐 있었을 때 PM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스폰서님이신 박한스라 그룹장님을 통해서 PM을 알게 되었고요. 2년 됐어요. 지금 사업한 지. 근데 2년 전 제가 제품력에 반해서 사업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게 되었고 건강을 챙기면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또 소득의 한계가 없다는 점이 이제 매력으로 다가와서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이 일이 저라는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고 또 저라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성장시킬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우선 정말 너무 많은 축하를 받아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SP 승급한 소감은 솔직히 제가 PT 때만큼 그냥 막 마냥 기쁘기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책임감과 또 설레임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좀 어깨가 무겁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 승급은 사실 핀업보다 더 기쁜 것이 이제 따로 있었는데요. 정말 진정한 그런 팀워크를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이번에 핀업 도전하셨던 파트너 사장님들, 그러니까 제가 5월에 SP를 도전을 하긴 했지만, 달려나가다가 저보다 더 간절한 그런 파트너 사장님들 목표에 제가 더 집중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의 목표가 사실은 살짝 흐려졌던 것 같아요.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5월에 파트너 사장님들이 마감을 하고 저한테 이제 SP를 가라고 해서 끝까지 이제 이렇게 SP 가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계속 하시고 본인들 다 목표 지금 마감하시고도 12시까지 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핸드폰 붙잡고 전화를 하도 하셔가지고 제가 전화 좀 그만하라고 할 정도로 이제 막 포인트 확인하시고 마감이 끝났는데도 이런 포인트가 계속 올라오는 거를 보면서 제가 너무 이제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힘을 입어서 그래 파트너들이 이렇게 끝까지 목표에 집중하는데 내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마지막 날 11시 55분까지 진짜 땀에 온몸에 진짜 땀이 뻘뻘뻘 날 정도로 마감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마지막 날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지금 목이 조금 메이는데 네, 사실 저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나이도 굉장히 어린데다가 네트워크 마케팅도 처음이고 제가 딱히 전략적이거나 굉장히 막 카리스마가 있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근데 다행인지 저는 사람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처받고 골마도 그냥 저는 이렇게 생겨먹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리더십에 대한 고민이 많을 때마다 이제 김승준 그룹장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늘 가슴속에 새겼던 것 같거든요. 리더는 싸구려 난초가 돼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 저한테 제가 그래도 잘할 수 있는 게 좀 그런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재지 않고 정말 전국을 후원하면서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온 마음을 다 쏟았던 것 같아요. 머리로 사업하지 말고 이제 가슴으로 사업하라고도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전 진짜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그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슴으로 사업을 했고 먼저 이렇게 머리로 계산하기보다 늘 몸이 먼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좀 덕분에 사람을 얻은 것 같다라는 그런 기쁨이 많이 큰 이번 5월이었고요. 사람의 이제 마음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번 SP 승급은 제게 너무너무 큰 감동과 감사를 안겨준 그런 값진 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제 힘들고 또 외롭고 두려운 순간들이 저도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럼에도 꺾이지 않고 묵묵히 해나갈 수 있었던 것을 제가 깊이 고민해보면 저도 막 잘 살고 싶고 이제 뭐 가족을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분명 그런 와이가 저도 있어요. 근데 그냥 딱 왜 이렇게 열심히 왜 이렇게 간절하게 했지 하면 저는 그냥 PM이 너무 잘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해강그룹이 너무 좋았어요. 좋아하면 잘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고 네트워크 사업이 처음이라서 진짜 모든 게 낯설었을 때 이 일을 좋아하게 해주신 우리 해강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폰서님들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들뿐만 아니라 형제라인 사장님들도 너무 제가 감사한 마음을 늘 항상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제가 사업 초기에 아무것도 모를 때 오늘 들어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IMM 팩토리 담당 선생님이셨던 우리 이태린 사장님 그리고 호전에 진짜 도움 많이 주셨던 막 강혜주 사장님, 이런 사장님들 한 분 한 분 다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유센터 가면 늘 엄마 미소로도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뭐 고유진 그룹장님, 서해나 스폰서님, 뭐 미소천사 김영임 한성주 그룹장님, 정말 한 분 한 분 감사하지 않은 분들이 없는 것 같고, 잘하고 싶었던 또 제 그 간절함을 알아주시고, 제가 EVP까지 빨리 갔다가 좀 성장의 그런 정체가 꽤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늘 혼자 우두커니 시스템 나가서 수유센터에 있을 때 제 손 잡아주시고 등 토닥여 주셨던 황다영 그룹장님, 변아름 그룹장님, 저 안 울어야 되는데 정소진 그룹장님, 그리고 김승준 건교희 그룹장님, 그리고 늘 묵묵히 곁에서 할 수 있다고 믿어주신 박한슬아 스폰서님, 제가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에 스폰서님 집에 몇 번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술 먹고 울고 진짜 꼬장도 부려보고 저희 스폰서님 진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진짜 모두의 따뜻함과 그 저를 늘 응원해 주시는 마음들이 모여서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이에요. 제가 영상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양 구독자님 SBT 축하드려요. 정인 그룹장님, SBT 축하드립니다. 장영 그룹장님,
자랑하려고 올린 건 아니고요. 이 사진은 제가 PT 가기 전에 필사했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다른 분들은 직급을 많이 적으시는데 저는 마음 맞는 파트너 한 명이 너무너무 간절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실 사업하실 때 사실 PM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는 않잖아요. 이 PM이라는 도구가 제품력이며 뭐 보상이며 회사며 너무나 끝내주는데 그런 뭔가 이제 그 길을 걸어갈 때 되게 외로운 그런 마음들이 힘든 마음들이 우리를 되게 많이 발목을 잡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 진짜 그런 파트너 한 명이 너무 간절했어서 스폰서님들을 진짜 붙잡고 그렇게 사업을 했던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는데 이제 너무 많은 이런 또 파트너 사장님들이 제 진심을 알아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게 제가 지난 2년 동안의 시간을 전부 보상받는 것 같을 만큼 감사했던 그런 승급이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처음인 저라서 저는 당연히 겪어야 될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많았고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저희 그룹장님들과 해금그룹을 정말 너무너무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 사장님들도 계셔서 더 많이 힘이 납니다. 성장의 정체가 올 때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내가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 배웠고 그걸 이겨냈을 때 나에게 어떠한 감사한 결과가 주어지는지 저는 몸소 2번이나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제야 이 사업을 조금은 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늘 그랬듯 솔선수범하면서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더 넓은 그릇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는 해강의 정신인 우리 서번트 리더십 잊지 않고 겸손하고 권경희 그룹장님 항상 말씀해 주시는 물 같은 리더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오늘의 저를 있게 해주신 해강그룹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픽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